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를 넘기던 회장은 갑자기 시선이 굳어졌습니다. 얼마 전 해고된 청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청년과 그녀가 무슨 관계지?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회장은 곧바로 측근 한 명을 불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새벽 택시만이 드문드문 오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자 청년은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골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다 홀로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몇 해. 여전히 낯선 도시였지만 하루를 버티려면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습니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피곤이 잔뜩 묻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늘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의 메뉴에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강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던 잘 알아 이야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그 한마디에 청년은 힘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내뱉는 다짐보다도 오래도록 귓가에 맴도는 어머니의 말이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니 몇몇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습니다. 피곤에 절은 눈빛 손에 옮겨진 텀블러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 청년도 그 사이에 섞였습니다. 시골에서 버스를 타던 풍경과는 달랐지만 어쩐지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새벽 시장의 풍경, 채소 상자가 부지런히 쌓이고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청년은 잠시 창문에 기대 그 굽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손목에 찬 시계를 매만졌습니다. 광택이 거의 사라진 오래된 시골 작은 공방에서 제작된 듯 흔하지 않은 모양새였습니다. 유리 표면에는 흠집이 많았지만 그는 늘 이 시계를 소중히 차고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줄 때 했던 달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란다. 늘 내 곁을 지켜줄 거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빌딩 유리창에는 어두운 하늘이 비쳤고 로비 안은 차갑게 정돈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청년은 출근 카드를 찍고 가장 먼저 사무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책상 위로 형광등 불빛이 번져나가며 차갑던 공간에 서서히 하루가 깃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얀 할 일을 빼고 키 적어둔 페이지를 펼치고 오늘도 몇 개는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펜을 들었습니다. 곧 동료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하품을 하며 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서둘러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속에서 청년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단순히 또 하나의 고단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인생의 국질한 갈림길이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실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는 여전했지만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전화기 울림조차 예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말무리 하나조차 쉽게 퍼져나가며 공기를 흔드는 듯했죠. 청년은 여느 때처럼 묵묵히 책상 위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를 확인하며 혹시라도 빠진 자료가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확인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단순히 수치 정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와 공유되는 보고서 고객사로 발송되는 자료의 최종 확인, 보안 문서 관리까지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팀장이 헐레벌떡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보통 짧게 농담을 던지던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웃음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어. 고객사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미 우리 회사 명의로 전달된 자료야. 지만 무겁게 던져진 말에 사무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인지 되물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하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보안 유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명성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치명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계약 파기와 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팀장이 들고 있던 파일을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자 서류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거기에는 발송 경로와 접속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한꺼번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 청년의 이름 석자가 붉게 표시된 내역에 모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옹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청년의 심장은 달콩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분명 정해진 절차대로만 문서를 확인했고 발송 시스템을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로서 기록은 분명히 그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계정 가서 나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발송 기록에 다 찍혀 있어 변명해도 소용없. 지금 상황을 봐선 네가 책임질 수밖에 없. 목소리는 냉정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청년은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책임나는 단어가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으며 동료들의 눈빛은 어느새 두려움과 거리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점점 목구멍으로만 맴돌뿐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청년을 불렀습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는 유출된 파일의 기록이 고스란히 떠 있었고 그 옆에는 청년의 계정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명백한데 내 계정에서 외부로 문건이 발송됐어. 이유를 설명해봐.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보안락이 걸려 있었고 자리를 비운 시간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책 계정을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부장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버들을 필요 없어. 여긴 변명을 듣는 곳이 아니. 이번 일은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거야. 순간 청년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주먹을 쥐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을 내린 얼굴이었으니까요. 누구도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빨리 사건을 정리해 회사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서서히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에 차올랐지만 끝내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회사의 사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뢰와 책임, 아이러니 했습니다. 그 단어는 그의 삶을 무너뜨린 원인이기도 했으니까요. 복도 양쪽에서 스쳐 지나가는 동료들의 눈빛은 무겁게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피하듯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은근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이 그 표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은 자신의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함께 웃던 동료들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인사조차 건네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알았습니다. 조직은 언제나 그렇게 냉정했습니다. 한순간 문제가 된 사람이 되면 그 즉시 고립되는 법이었습니다. 짐을 쌌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니터 옆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넌 잘할 거다.
어머니가 며칠 전 통화 중에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 하나로 오늘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조차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차마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억울하다는 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언젠가 밝혀지겠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억울한 해고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회장실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유리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오히려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회장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앞에 둔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업을 잇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던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피로가 더욱 짙게 묻어나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친 임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뜯으자 넓은 회의실은 순식간에 턱 비었습니다. 회장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사소한 서류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였지만 이번 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객사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니 단순히 직원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다가와 차를 내놓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고의 직접적 책임자는 이미 조치했습니다. 관련 직원은 오늘 보러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고라 늘 그래왔듯 사건이 터지면 희생양 하나쯤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기깁은 진실보다는 체면을 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을. 그러나 묘한 찜찜함이 가슴 한편에 남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던 그 청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맑은 눈빛, 아직 세상에 때가 덜 묻은 듯한 말투.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던 그 모습은 어쩐지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번잡한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질진 채 빠르게 걷는 무리들. 그는 그 무리 속에서 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이상하기도 그녀와 닮아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은 오래전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에 곁에 있어주던 사람이었. 이름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조금은 특이한 이름이었기에 더 선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딛지 않는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포회자는 졸업 후 곧장 집안의 반대와 기업 후계구도 속에 휘말렸습니다. 약속했던 미래는 산산이 깨졌고 그는 끝내 그 여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말은 공허한 울림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그 여인을 찾아 나서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더 단단한 울타리로 그를 가두었고 사업은 하루하루 팽창하며 그의 시간을 갉아먹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건 늘 후회와 미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만큼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늘 그 이름이 맴돌았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업가로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인연을 만들고 끊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눈동자 그 모습만 떠올려도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은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의 호흡만 또렷하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해고된 청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든 아니면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이든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각이 오늘 다시 깨어났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냉철한 회장이었지만 홀로 남은 순간만큼은 그저 늙어버린 한 남자의 뿐이었습니다. 쟁어버린 시간에 대한 미련과 스스로 외면했던 감정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직 이름조차 꺼내지 못하는 한 여인의 기억이 선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스쳐간 청년이 단순히 오래된 기억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묻어둔 진실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두 떠난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어둠이 깔린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드문드문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서랍을 열고 남은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몇 장 오래 쓰던 펜, 작은 메모들, 별거 없는 물건들이었지만 손끝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함께 웃고 회의에 참여하고 때로는 꾸준히 듣기도 하며 버텨왔던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짧았지만 그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워진 듯 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종이 상자에 물건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걸음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남아있을까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불은 꺼져 있었고 보안 직원 외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드문 시각이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잠시 후 어둠을 가르고 익숙한 모습이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회장이었습니다. 검은 양복 자락이 조용히 흔들렸고 단호한 기세가 사무실을 압도했습니다. 청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상자를 부여잡은 채 몸을 굳혔습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차분한 척하며 다시 물건을 정리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텅빛 공간 단 하나 남아있는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청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불빛 아래 앉아있는 청년의 옆에 벌꿀을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짐을 챙기려 애쓰는 손짓, 억울함을 살핀 듯한 표정, 그리고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순수한 기운 모두가 회장의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아직 안 간, 네, 자리 정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묘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회장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쉽게 청년을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도 오래전 들었던 기억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슬쩍 그 여인이 내봤던 따뜻한 말투. 어쩐지 그 흔적이 청년의 말 속에서 묻어났습니다. 회장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해고된 직원일 뿐인데 왜 이렇게 난입게 다가오는 걸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진례가 많았습니다. 청년은 상자를 들어 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속에 가득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문득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아주 오래전 떠나 보낸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발걸음을 떼려 했지만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비둘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어둠 속에 희미한 반짝임을 남겼습니다. 회장은 창문 쪽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이름, 그러나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떴지만 청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애써 부정했지만 의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저 청년에게서 회장은 끝내 속으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이미 복도를 지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사무실 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의문이 그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청년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단단히 해고된 직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남기고 간 사람처럼 그 의문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사무실을 나서 덧날 청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다짐은 점점 무거운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온룸의 창문 너머로는 맞은편 건물 벽밖에 보이지 않았고 환기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쓰던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채용 공고 사이트가 켜져 있었고 키보드에는 지우다만 자기소개서 문장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번 고쳐 쓴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다그치려 했지만 쉽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해고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스스로 쌓은 신뢰와 자존심까지 무너전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머니에게는 차마 사실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전화를 걸어 일부러 더 밝게 말했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어요. 회사 분위기도 괜찮아요. 말끝마다 작은 웃음을 붙였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면 한숨이 깊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듯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구나. 힘들면 언제든 내려오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맘만 해봐라.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청년은 그 말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그를 짓눌렀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만큼은 늘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강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대신해 홀로 생활을 꾸려왔습니다. 공장에 나가 밤새워 일했습니다. 손은 늘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아들을 바라볼 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청년은 그런 어머니 곁에서 자라며 배웠습니다. 버티는 것도 웃는 것도 힘이 났습니다. 라고 그래서였을까? 청년은 분노보다 다짐을 먼저 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걸 어머니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 해낼 수 있어요. 짧은 그 한마디는 어머니를 향한 안심이자 스스로를 붙드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한참 동안 턱 빗방 안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 공과금, 그리고 식비 면접에서 탈락할 때마다 더 크게 다가오는 불합, 책상 위에 쌓여가는 불합격 메일들이 그의 의지를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래도 청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맘이 깊어도 그의 방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노트북 화면을 밝히고 자판을 두드리며 자기소개서를 고쳤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무기로 삼아 같은 문장을 수십 번 더 넘게 고쳤고 또 지웠습니다. 손끝은 지쳐갔고 눈은 점점 충혈되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키워주었으니까요. 공장 일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어머니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부재를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유난히 차갑고 길었습니다. 좁은 방은 답답했지만 청년은 이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한 해고지만 어머니의 목소리 하나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당당히 일어서 괜찮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힘겹게 버티고 있던 그때 멀리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가 가득했고 같은 기억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두 사람의 길이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인사팀에서 올라온 문서처를 펼쳤습니다. 퇴사 처리된 직원들의 기록을 정리한 목록이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던 그는 갑자기 시선이 굳어졌습니다. 얼마 전 해고된 그 청년의 기록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처리 문서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문서의 가족사항 난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거기 적힌 한 줄의 이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집안의 반대와 냉혹한 현실 앞에서 끝내 붙잡을 수 없었던 사람. 한없이 후회하면서도 다시는 찾지 못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 해고된 청년의 가족란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순간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느꼈던 묘한 익숙함, 설명하기 힘든 낯섦 속의 친근함. 그때는 단순히 창각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와 그녀가 무슨 관계지? 네, 회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니 동명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치 않은 이름이기에 쉽게 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그 이름은 수십 년이 지나도 단순히 그의 가슴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여인이라면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왜 이 회사의 기록 안에서 그것도 해고된 청년의 가족란에서 다시 나타난 걸까? 운명이라 하기에는 너무 기묘한 일치였고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 여인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라는 사실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존재가 어쩌면 그녀와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불쑥 일어났습니다. 웃으며 바라보던 눈빛,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던 떨림 그리고 차갑게 멀어져 갔던 뒷모습,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들어와 회장의 숨을 막아왔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참이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진짜 그녀일지, 자신이 평생 붙잡지 못했던 그 이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이유를 알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깊은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은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로 스며드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회장은 며칠 동안 일에 몰두하는 척했지만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진 듯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게 쑤셨습니다. 기억의 파편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단순한 우연일지 아니면 운명이 남겨놓은 흔적일지 회장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확인해야 한다는, 누구에게도 티 내지 않고 조용히 과거의 진실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 그는 곧바로 치근한 명을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격계서 신뢰를 쌓아온 비서였습니다.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그는 말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다만 짧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릴 뿐이었습니다. 이 직원의 가족 사항을 조금 더 확인해 보기에 서류에 적힌 대로 많이 아냐, 조금 더 깊이 조용히 진행해야 하네. 비서는 잠시 눈을 깜빡였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수십 년 함께한 시간이 그랬습니다. 회장이 괜히 무언가를 묻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서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무심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단순한 동명인인지 아니면 정말 그녀인지. 며칠 후 얇은 봉투 하나가 회장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봉투는 얇았지만 회장은 그것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낯선 사진과 짧은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현재의 모습. 회장은 손끝을 떨며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난 익은 얼굴이 시간이 흘러 조금은 달라졌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분명 그때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어 있었지만 눈매와 표정, 그리고 특유의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사진을 덮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순간에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며 가슴속에서 잊었던 감정이 다시금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진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의 이름이 청년의 기록 속 가족란에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단순한 친척인지 혹은 더 가까운 인연인지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라 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밤내도록 그는 서류와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를 곱씹으며 머릿속으로 그녀의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한다는 기록, 오래도록 화로 아들을 키워왔다는 소문, 그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무력 청년은 작은 원룸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로 하루하루는 버거웠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쓰고 면접을 준비하고 알바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전 직장 경력은 불완전했고 해고 사유는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늘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잠시 몸을 뒤로 젖히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지에 힘이 안 올록 작게 울리는 옆집 TV 소리,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펜 하나까지도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전해오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늘 그렇게 말해주던 어머니, 그 말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청년은 눈을 감고 그 말을 떠올리며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은 아팠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꼭 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책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반가움,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 청년의 기록 속에 등장했는지,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그러나 동시에 알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봐야 한다는 것. 단순히 기록과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집 그의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더 이상 현재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득 젊은 시절 그날의 장면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거래였습니다. 우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사람, 그녀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붙잡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그냥 떠나자. 어디든 내가 지켜줄게. 그의 말은 빗속에 섞여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손길로 그의 발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럴 수 없어. 당신은 이미 정해진 길 위에 있잖아. 나는 그 길에 발을 들을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올 먹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붙잡은 채 허망하게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젖은 머리칼을 넘기며 돌아서 던 그녀의 뒷모습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두 번 다시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사진 속 세월이 흐른 얼굴과 그날 떠나가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몸을 파묻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무례했을까? 왜 잡지 못했을까? 억눌렀던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녀가 떠난 뒤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가 해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청년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말인가, 언제 그런 아이를 낳았단 말인가. 서류에 적힌 청년의 나이를 보고 그는 순간 손이 떨려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청년이 태어난 시기가 자신과 그녀가 이별하던 시기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동시에 뜨겁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청년이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지만 심장은 더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뒤엉켰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자신에게 끝내 알리지 않았던 걸. 그는 종이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습니다. 한편 청년은 작은 원룸 안에서 홀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회사에서 내쳐졌고 그 사실조차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만큼은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준 휴대전화 화면에 찍힌 어머니의 이름을 몇 번이고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힘들다고 터놓고 지금 당장 내려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왔는지 알기에 그 한마디가 그녀를 더 아프게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약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어머니가 그랬잖아. 늘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함, 무너진 자존심,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 작은 원룸은 그 모든 것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감옥 같았습니다. 청년은 주먹을 옮겨쥐었지만
이내 힘없이 풀어버렸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찬란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두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과 비 오는 날 떠나던 뒷모습이 번갈아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붙잡았다면 달라졌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도 모른 채 내 아들을, 끝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선택의 대가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의 밤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한쪽은 작은 방에서 미래를 걱정하며 홀로 울분을 사겼고, 다른 한쪽은 화려한 빌딩 꼭대기에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진실 앞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청년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잘못으로 내쳐졌다는 현실,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수십 번이나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속삭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 다짐이 여기 그를 다시 회사로 이끌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해고된 사람이라는 낙인이 붙은 듯한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억울함을 말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팀장이 근무하는 부서 사무실이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익숙했던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곳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실감 되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 번 크게 숨을 들이견디 청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는 청년이 달갑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에 간절한 눈빛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그날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복을 이때 올렸습니다. 시스템 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 책임이 되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팀장은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불편한 듯 서류를 뒤적이며 얼버물 이듯 말했습니다. 회사의 결정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들춰봐야 뭐만 힘들어지지 않겠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하지 않은 일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남긴 기록들, 메일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혼자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저한테 씌워진 잘못 사실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었던 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는 올분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전하려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팀장은 그 말에 대꾸하지 못한 채 S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팀장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만 청년은 몰랐습니다. 올분이 북받쳐 시선을 돌리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보통이라면 불필요한 소란이라 칩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떨리는 어깨, 숨죽임인 내뱉는 말들
속에는 꾸며낼 수 없는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해고건이 보고된 방식과 지금 청년이 말하는 사실 사이에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직가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책임을 전가한 것은 아닐까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서류와 보고만 믿고 덮어버렸던 사안에 뭔가 허술한 구멍이 있는 듯 했습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부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제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청년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허머였습니다. 억울함을 쏟아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 그래도 최소한 진심을 전했다는 작은 후련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순간 굳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탑승했습니다. 좁은 공간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눈을 내릴까이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회장은 옆에서 그를 겪는지라며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절실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을까? 정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던 순간 청년이 무심코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 찰나 회장의 시야에 낯익은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수제시계.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것이 청년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난 건가? 청년은 잠시 놀란 듯 회장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겁니다. 오래전부터 차고 계셨는데 제가 서울 올라올 때 물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눈앞의 시계가 그를 과거로 끌고 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직접 제작을 의뢰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여인에게는 특별한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손수고른 가죽줄, 작은 글씨로 새긴 각인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그 시계를 손목에 채우던 순간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이건 당신만을 위한 거야. 그대의 말과 눈빛이 회장의 가슴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인사기로, 그리고 청년의 손목에 걸린 시계. 하지만 그는 아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청년에게 바로 묻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의 삶 전체가 흔들릴 일이 될 테니까요. 회장은 그저 청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혼란 속에 휩싸일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청년의 억울함을 눈앞에서 지켜본 뒤 그날의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적인 외침이라 치부할 수 있었지만 팀장의 태도와 청년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묘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청년은 다시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고와 관련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곧 마음속 함께는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억울하다고 외신 그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 인사부와 감사팀은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다시 조사했습니다. 담당 부서의 접속 기록과 메일 내역이 다시 검토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년의 말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팀장이 결제를 누락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흔적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은 청년이 아닌 그의 직속 상사였던 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청년은 복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팀장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이 사실을 들은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던 친구가 해고된 게 이상하긴 했지. 역시 잘못된 거였군. 수군거리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얼마 후 청년은 인사부로 다시 풀려갔습니다.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복직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청년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기쁨보다도 이미 지나간 시간과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밀려났던 그날이 무너질 뻔한 자존심을 스스로 세워낸 순간이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실십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응원했고 누군가는 미안함을 감추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청년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았던 그날과는 정반대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자신의 진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모니터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흔들리지 말자. 그날 저녁 청년은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장된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시죠? 네, 괜찮아요. 그동안 걱정 많으셨죠? 조만간 내려갈게요. 짧고 평범한 말이었지만 청년의 마음은 이미 울컥했습니다.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어머니의 웃음은 소박했지만 청년의 가슴에 따뜻한 불빛을 켜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 몸 건강히 챙기고 밥 잘 먹고 다녀. 빨리 얼굴 보고 싶구나. 통화가 끝나고 난 뒤 청년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 건 진심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마음고생과 눈물은 굳이 들려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곧 내려가 얼굴을 뵙고 웃으며 인사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은 회장은 말없이 서리를 덮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해고 사건의 정정이었을 뿐이었지만 그의 가슴속은 복잡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청년이 억울함을 풀고 다시 자리를 찾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자리한 건 청년을 통해 소환된 아드키 몸과 거의 기억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마주했던 그날 차마 붙잡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순간 회장은 그 장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그의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류와 기록만으로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면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 눈을 다시 보고 진실이 무엇인지, 그녀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을 돌아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고 회장은 오랜 과거의 문을 다시 열 결심을 굳혔습니다. 두 갈래로 흘러왔던 삶이 이제 곧 한자리에 모여들 운명이었습니다. 회장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낯선 떨림 서류 위에서 본 그 이름 그리고 청년의 손목에 걸려있던 오래된 시계,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피하려 해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지 못한 이름 그 주인공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자동차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서울과 달리 한적했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 대신 오래된 골목과 낮은 집들이 이어졌습니다. 차가 멈추고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때 수없이 상상만 했던 순간 다시 그녀를 마주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얼굴로 서 있어야 할까, 모든 게 뒤엉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문 앞에 서자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한 채 숨을 고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벨이 울렸습니다. 몇 초 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아는 얼굴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순간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날과 다르지 않 눈동자였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수많은 감정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놀라움, 경계심,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옛 기억.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답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결국 묻고야 말았습니다. 그 아이, 그 청년은 혹시 우리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내쉰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는 당신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순간 회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과의 흔적이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 심장이 벅차올라 숨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더 큰 아쉬움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애초에 갈 길이 달랐잖아요. 당신을 붙잡으면 당신 삶도 제 삶도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라도 키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녀의 말에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한순간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왜 그녀의 눈빛을 끝내 붙잡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떠나보냈을까? 수많은 후회가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알다니 내가 큰 죄를 지었군.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늘 당신을 좋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인지 못해도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속에서 존경했어요. 그 말에 회장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도 아들은 원망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그를 존경해왔다는 사실, 그 무게가 그를 짓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과거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묵은 후회와 거리감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뭘 해야 할까? 그 아이에게, 당신에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다가가면 되지 않을까? 그 아이는 이미 혼자서도 잘 살아왔습니다. 다만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을 뿐이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을 돌고 돌아 이제야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가 잃었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만큼은 지켜낼 수 있다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서로의 지난 세월을 담담히 풀어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메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청년과 그녀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서겠다고.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서로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앉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작은 여행 가방을 끄리며 고향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내려오는 길이었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고 짧게나마 함께 밥을 먹으며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뜻밖의 광경의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낡은 마루 위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는 다름 아닌 회장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담담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여 청년의 가슴은 한순간 크게 요동쳤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청년의 목소리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회장 역시 천천히 몸을 돌려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알 수 없는 긴장 속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왔구나. 사실은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구나. 짧은 순간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청년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길이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회장의 시선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너무 넣게 알아버렸다. 내 곁에 아들이 있었다는 걸. 내 어머니와 나,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너의 존재를 알지 못했단다. 그의 고백은 무겁게 울렸습니다. 청년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사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억울하다고 외쳤던 회사의 회산이자 동시에 아버지라는 사실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 모두 어쩔 수 없었으니까. 다만 이제라도 아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청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지금껏 어머니가 홀로 버텨온 세월을 알기에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진실된 것인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회왕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어깨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낯설지만 닮은 눈빛 속에서 세월의 틈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음을 그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청년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목이 메워 더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눈물이 터져나오듯 마지막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마지막 단어가 울려 퍼지자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래 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은 떨리는 두 손을 꼭 모아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끝이 결국 하나로 맞닿았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짐은 끝이 아닌 시작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이들이 마침내 같은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올렸다면 주변에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삶과 만나보세요.